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새벽까지 강하게 이어지던 비는 모두 그쳤는데요. 오늘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전부터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8도, 안동은 15도, 포항은 21도로 출발해서요. 평년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 26도, 안동 23도, 포항은 2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더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오늘도 낮에는 볕이 강하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모레부터 낮 기온이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질 명소가 29곳이나 산재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등재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울진에 동해안 지질유산을 보존하고 교육 및 홍보하기 위한 지질공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이 8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센터입니다. 선 캠브리아기부터 신생대까지 경북 동해안에서 수집된 다양한 형태의 암석이 전시돼 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지질 변화의 과정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의 해설과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울진 왕피천과 영덕 고래불 해안, 경주 양남 주상 전리군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질 명소가 29곳이나 산재해 있습니다. 전체 면적만 4,174제곱킬로미터로 지난 2017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시,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건립이 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동해안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울진군은 지질공원센터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또 생태지질 관광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센터가 생태지질 관광의 중심지로 동해안의 지질 유산을 보호를 하고 또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준비하는 울진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네스코는 오는 7월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한 뒤 시민을 거쳐 내년 5월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모든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기업과의 입주협약, 지자체 사업자 간 기본협약 체결이 끝난 후보지부터 순차적으로 예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예타 면제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은 신속 예타 신청을 다음 달 중 마칠 예정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 지금의 고금리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금리가 내려갈 기미가 없고 그 부담이 지역 금융권으로 이어지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의 반등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의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은 몇 년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3년째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하락세는 올 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줄고 있지만 악성 미분양은 오히려 늘고 있고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입주가 대기 물량이 23,000세대고 내년에 10,000세대 또 예정이 돼 있고 나중에 분양할 진행 대기 물량이 40,000세대 넘고 있다는 이게 제일 또 악재가 아니겠나. 이게 40,000세대면 1년에 10,000세대 봐도 4년이죠. 그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진 고금리로
부동산 수요는 쉽게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올 연말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는 부동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수요 감소를 가져왔고 이는 생산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은 대구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 저축은행들의 연체율 증가폭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연체율은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면서 이 여파가 다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PF 사업장의 구조 조정,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이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또 건설사들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이 좀 나빠지면서 취약한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좀 현재화될 수 있고 좀 확산될 가능성에 좀 유의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넘쳐나는 아파트 공급 물량, 거기에다 금융기관 부실까지 겹치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333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와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등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지도 점검을 통해 영업정지 4건과 과태료 14건, 시정조치 3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내년 한일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유명 여행사 관계자와 언론인 50여 명이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안동을 일본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도훈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유명 여행사 직원과 주요 언론사 기자 등 50여 명이 한국으로 입국하자마자 안동 구시장의 찜닭골목을 찾았습니다. 일본 사전 답사팀은 챙겨온 촬영 장비로 조리 과정을 정성스레 담습니다. 日本には東京に1軒しかチムタク屋さんがないので、もう本当に楽しみにしてきました。大皿でふわっと立ち込めるこの温かい味わいとか、この空気感っていうのを動画で伝えようと思って、この盛られてる感じとか。 간장 요리가 많은 일본이지만 매콤 짭짜름한 안동 찜닭은 일본 요리와는 또 다른 풍미를 선보입니다. 醤油がですねすごく染み込んでいて甘辛くて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ご飯がすごく進む味だなと感じました。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내년인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일본의 유명 언론사와 여행사를 초청했습니다. 안동의 찜닭과 갈비와 같은 미식 문화뿐만 아니라 하회마을과 같은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1박 2일의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언론 매체는 일정을 소화한 직후 안동 관광을 방송 등에 소개할 계획입니다. 番組でそのプログラムで安東に来るのは初めてで、安東チムタクとか日本でまだ知られてない料理とか場所っていうところだったりするので、こういった韓国の楽しみ方っていうのもいいですよっていうのをお伝えしようと。 일부 대형 여행사는 안동 여행 상품을 이번 여름에 출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あれはなかなか世界中で見てもここにしかない風景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ので、日本のお客様には非常にいいスポットになるかなと思っています。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가운데 일본인의 비중은 230여만 명으로 20%를 넘겨 가장 높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일본 여행객들의 발길이 안동을 포함한 경북으로 이어지도록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 일본 관광객들이 지금 제일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정부의 한일 관계 복원 노력이 일본 관광객의 안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포항시는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대형 병원과 협력해 온열 질환자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포항 새병기독병원, 성모병원 등 지역 5개 대형 병원은 온열 질환자 발생 상황을 즉시 시청에 알리고
시는 안내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나서게 됩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 열실신 등으로 나뉘며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경북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청소년들의 발명교육 강화를 위해 관련 교과과정 개발과 다양한 동아리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동안 발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관련 축제를 열었는데 신지현 MBC 청소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2024 경상북도 교육청 발명 메이커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만드는 즐거움에서 태어난 발명이라는 슬로건으로 체험마당, 전시마당, 발표마당으로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왔는데 체험 부스가 너무 많아서 기분이 좋아요. 다 참여해 볼 거예요. 메이커란 말이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메이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체험 마당에서는 DI, 피지컬 컴퓨팅, 코딩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체험 부스가 운영 중인데요. 특히 나무를 이용한 DI 체험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전시 마당이 있는 맹글마루에는 로봇을 다룰 수 있는 창의마루와 디지털 교실 등 학생들의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야외 체험을 하다가 맹글마루가 적힌 안내판을 보고 들어왔는데 게임부터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너무 많아 좋아요. 개막식을 비롯하여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는 발표마당입니다. 메이커 축제에 흥을 더했습니다. 경북교육청 주관으로 이틀간 진행된 이번 축제는 50여 개의 체험 부스와 180여 명의 부스 운영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의융합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창의융합 능력은 교과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상하고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오늘 축제에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이 될 겁니다. 즐거운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구미에서 열린 발명 메이커 축제로 학생들이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청소년 기자 신지연입니다. 포항 슬러스가 김기동 더비로 불리며 K리그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지난 토요일 FC 서울과의 하나은행 K리그 1 14라운드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전반을 1대1로 마친 포항은 후반 36분 이호재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승리를 눈앞에 뒀지만 6분 뒤 서울 임상협의 동점골을 허용하며 결국 승점 1점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스틸러스 팬들은 포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서울 김기동 감독을 따뜻하게 맞았으며 전반에 골을 넣은 일류첸코 선수도 골 세리머니를 자제하며 친정팀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항은 이날 무승부로 대전에 승리한 울산에 1위 자리를 내주며 리그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정부 측 대표가 처음 참여하는 간담회 일정이 다음 달 4일로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대구 경북 시도지사가 오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경주시는 원도심 관광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7일과 8일 황호동 북정로에서 골목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에선 지역 예술인 공연과 거리 노래방, 지역 상인마켓과 맥주 빨리 마시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경주문화관 1918 광장에선 플리마켓과 체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경주시는 골목축제 이틀 동안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어선 충돌 사고가 발생한 울릉도 연안 노출암초에 야간 조명시설을 임시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암초 해역에 신설을 추진 중인 항로 표지시설물은 당초 2027년에서 2026년 말까지 앞당겨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근 어선 충돌 사고가 난 울릉도 도동 등대 인근에는 가로 20m, 세로 10m 크기의 암초가 0.8m가량 노출돼 있어 야간 충돌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이상고온과 잦은 비, 일조량 감소로 인한 양파 생육 불량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조사는 경북과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새벽까지 강하게 이어지던 비는 모두 그쳤는데요. 오늘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전부터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8도, 안동은 15도, 포항은 2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26도, 안동 23도, 포항은 27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더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오늘도 낮에는 볕이 강하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8도, 구미는 1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6도, 구미는 2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5도, 청송은 1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3도, 청송도 23도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21도로 출발해 낮에는 27도 전망됩니다. 내일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모레부터 낮 기온이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